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10길 물속보다 알기 힘든 것이 사람 마음속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다 그 짝 같아요. 전 제가 제 남편에 대해 완벽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착각이었죠. 진짜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제 남편 같은 사람 없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던지. 지금은 그때의 제 주둥이를 꼬매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게 과연 제가 틀린 건지 아니면 잘한 일인지를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대략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저희 가족은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함과 동시에 아버지 역시 직장을 서울로 옮기시게 되면서 다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시골에만 살았던 전 당연히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더군요. 전 제 나름대로 사투리도 안 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다른 친구들이 보기엔 그냥 단답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좀 저에게 다가오기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오기를 꺼려했고, 그렇게 전 과 내에서 점점 겉돌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같이 먹어도 되지? 그때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학생은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그 뒤로도 매일 제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학기를 지내다 보니 저와 그 남학생은 어느새 제법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새 태성이는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학생 이름은 태성이었는데 제가 태성이와 사귄다는 소문이 과에 쫙 퍼졌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지만요. 사실 태성이는 워낙 얼굴도 잘생겼고 학점도 굉장히 좋았던 터라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대자 태성이가 갑자기 제 어깨를 잡더니 입을 열었어요. 걱정돼? 그런 태성이 말에 전 잠시 고민하다 말했죠. 어, 너랑 나랑 진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괜히 또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태성이는 제 말에 잠시 혼자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뭔가 결심이 선 건지 비장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럼 소문이 아니게 하면 되잖아. 뭐? 순간적으로 태성이 말을 이해 못해서 전 재차 물었어요. 그러자 태성이는 더 확고히 말을 했습니다. 소문을 진짜로 만들어 보자고. 진짜가 되면 더 이상 이상한 소문이 날 걱정도 없잖아. 제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자 태성이는 쐐기를 박는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랑 사귀자. 평소 태성이를 좋게 생각했던 것은 맞으나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에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뭔가 불안해졌는지 태성이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네가 거절한다고 해도 친구 사이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순간 태성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도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확신이 서더라고요. 사실 처음 태성이가 학교 식당에서 제게 말을 걸어준 그날부터 전 태성이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친구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확신이 서자 저도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제 말에 태성이는 너무 좋아서 환하게 웃으며 방방 뛰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풋풋한 커플이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저희의 만남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던 태성인지라 처음 사귄다는 말이 돌았을 때 다들 얼마 안 가서 헤어질 거라 했지만 저희 둘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쭉 만남을 이어갔어요. 졸업 후에 서로 직장인이 될 때까지 알콩달콩 잘 만났죠. 연애를 하면서도 태성이, 아니 제 남자친구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친구는 제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해온 터라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낸 건 남자친구였죠. 지수야,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사실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남자친구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결혼이 지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긴 이제 우리 연애한 지도 8년이 돼가는데 결혼할 때가 되긴 했지.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자연스레 결혼 준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급작스럽긴 했지만 남자친구 같은 남자라면 제가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고 저를 끔찍이 아껴주는 남자는 흔하지 않다는 걸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대학을 다닐 때 성적도 좋았던 터라 회사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죠. 이런 남자를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연애를 하면서 몇 번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긴 했어요. 그때는 저에게 참 잘해주셔서 속으로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적어도 고부 갈등 같은 건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는 위로 누나가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결혼도 하셔서 저랑 마주칠 일도 흔하진 않겠더라고요. 난 참 시댁복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이 도래했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몇 번 뵙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이런 자리에서 뵌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상견례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은근히 긴장한 듯 보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여전히 좋으시더라고요. 아유, 저희는 태성이 장가 보내고 나면요 딱 신경 끌 거니까 따님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른 시댁들처럼 뭐 시집살이 그런 거 절대 안 시킵니다. 결혼하면 신경 딱 끌 거라는 어머님 말이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좋으신 분들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들이라는 건 이때 처음 알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부모님들이 좋아도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 딴에는 또 정말 그게 감사했어요. 상견례 자리에는 남자친구의 누나분들, 미래의 제 시누이가 될 분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누나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결혼도 했고요. 집에 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끝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수야, 너 이 결혼 잘한 것 같아. 시부모님들도 좋으시고 시누될 사람들도 뭐 괜찮아 보이네. 저도 엄마의 말에 적극 동의했죠.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시댁 식구들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했거든요. 그에 반해 저희 시댁은 정말 젠틀 그 자체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가 제 속을 썩이거나 또 저한테 함부로 했던 적이 없었기에 전 신혼생활도 한없이 꽃길만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결혼 후 제 생활은 이전과는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 오는 전화도 많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했어요. 그래도 나름 발로 뛰는 이 직업이 전 제 적성과 맞다고 생각했죠. 연애 시절에도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남편이죠. 남편도 연애 때는 제 직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자기야, 근데 여자가 영업직은 좀 아니지 않아? 어? 아니, 자기 한 번도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말하자 남편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얼굴을 구기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결혼도 했고, 유부녀가 허구한 날 영업 핑계 대면서 남자 고객들 만나러 다니는 게 좀 그렇지 않아? 뭐 사실 남편 말도 남편 입장에선 이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제 일이고 제가 나름 프라이드도 갖고 하고 있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단판을 짓고 넘어가야 그 뒤로도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싶어서 확실히 말해두었죠. 여보, 여보 말도 이해는 가지마. 그래도 이건 내 일이야. 나도 나름 자부심 가지고 하는 건데 단순히 내가 여자니까, 유부녀니까 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제가 단호히 말하자 남편은 그래도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그 문제가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 순간에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몇 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예, 너는 뭐하는데 전화도 제깍제깍 안 받아? 전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지만 급한 일로 전화를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 일하니? 영업사원인가 뭔가. 우리 태성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남편이랑 다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까지 제 직업을 가지고 태클을 거니 저도 슬슬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시모에게 화를 낼 순 없어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죠. 그 문제는 남편이랑 이야기 끝냈어요. 어머니가 뭘 걱정하시는지 알지만 이건 제 일이기도 하고 단순히 그런 문제로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승진이기도 하고요. 아휴, 승진해봤자.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태성이랑 연봉 차이도 꽤 나잖아 너. 뭐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올라가면 갈수록 더 벌 수 있는 조건이었고 남편은 승진하기 매우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일단 전화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치여 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죠.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한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잔뜩 성이 난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왔어. 제가 힘없이 들어오자 남편은 피곤해 죽어가는 제 앞길을 막고서 말을 꺼냈습니다. 오전에 엄마랑 통화하지 않았어? 했어. 근데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나중에 좀 대화하면 안 될까? 지금 너만 피곤해? 아니, 어떻게 된 게, 엄마가 그러는데, 너 엄마가 말할 때 전화 끊어버렸다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작 먼저 전화 끊었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사람 앞을 막고 그런 걸로 화를 낸다는 게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 저도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피곤하다는 거 안 들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했어.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몇십 분을 그럼 내가 전화기만 붙들고 있으리? 그러자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돼서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팍 끊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연애할 때는 생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나 싶었어요. 결혼하면 남자들은 효자가 된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전 더 이야기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실에서 남편이 하는 소리가 방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뭐 자기를 무시하네 마네.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8년을 만나며 남편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 본 남편의 모습은 8년 동안 제가 본 모습과는 정말 생판 다른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더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플 것 같아서 그날은 그렇게 씻지도 못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거실에서 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나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결혼 생활은 본격적으로 더 힘들어져 갔죠. 결혼 전 상견례에서 결혼만 하면 본인은 신경 다 끊을 거라는 시모는 진짜 그 말이 무색하게 하루에도 10대 번도 전화를 해대는데 하루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유는 전부 사소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물론 소용없는 일이었지만요. 자기야, 제발 어머님한테 전화 좀 좀만 하시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듣지를 않으셔. 난 영업직이라서 전화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하시면 내 일에도 방해돼.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심드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만 있어서 심심해서 그러나 본데 그냥 적당히 내내 하고 상대해주고 끊어. 그거 하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시모의 전화는 계속되었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동안 일부러 전화도 받지 않고 부재중 찍혀 있어도 다시 전화도 걸지 않았죠.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해야죠. 제가 무슨 시어머니 심심할 때 상대해주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짜증이 났는지 남편에게 한 소리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 요새 우리 엄마 전화 피한다며. 그냥 적당히 좀 상대해주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별것도 아닌데 왜 엄마가 나한테까지 앓는 소리를 하게 만드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딱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도 순간적으로 발끈하고 말았어요. 넌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한 적 있니? 제가 쏘아붙이니 남편은 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원래 사위는 며느리랑 달라. 사위는 자주 연락하면 불편해하셔. 기가 찼습니다. 애초에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전화하면 좋아하면 좋아했지 불편해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우리 엄마도 네 전화 오면 좋아해. 아니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해놓고 왜 나한테만 하라고 난린데. 제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남편도 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한 번 지르고 나니 그래도 전화 횟수가 좀 줄더군요. 아예 안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대여섯 번 전화 오던 때를 생각하면 이만하면 양반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신우이 중 첫째 신우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첫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갔었던 신우가 이번에는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본인의 집, 즉 저희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뭐 어쨌든 제게는 시댁이지만 신우에게는 친정이니까 자기 집에서 산후조리할 수 있어요. 신우도 지난번 산후조리원에서의 기억이 너무 안 좋다고도 하고 본인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얼마 전 허리를 다쳐서 첫째 신우의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였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애써 그러한 제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괜히 입 밖으로 꺼냈다가 그 일이 사실이 될까 봐서요. 시아버지는 애초에 일 때문에 집에 잘 없을 뿐더러 사실상 이렇게 되면 신우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네가 가서 누나 산후조리 좀 해라. 진짜 얼척이 없었어요. 정중히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국에 무조건 네가 하라는 식의 명령조로 말을 하니까 정말 더 하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직이긴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재택근무하고 있잖아. 가서 좀 도와줘.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아무리 재택근무여도 노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불쾌했습니다. 싫어. 내가 왜 해야 돼? 재택근무라도 바빠.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너도 재택근무잖아. 니네 누나니까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 남편도 저랑 같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하라는 식으로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재택근무여도 너랑 나랑 같냐? 너는 거의 노는 백수 아니야? 회사도 우리 회사보다 작잖아. 나야 대기업이기도 하고 설사 내가 간다고 해도 난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남자인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진짜 그 말 듣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무리 회사가 작아도 일도 많은데 저를 백수 취급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난 절대 안 해. 아니 못해. 네가 요리도 하고 다 하잖아. 그렇다고 허리 아픈 우리 엄마가 해야겠냐? 아무튼 난 못한다고 했어. 일만으로도 머리 아파. 남편은 제가 못한다고 못을 박자 더 어이없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 못단 점수 좀 이번 기회에 만회하라는 건데 넌 그것도 못하냐? 제가 시댁에 점수 따려고 결혼했나요? 진짜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니네 집에 점수 따려고 결혼한 줄 알아?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오히려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진짜 뚜껑 열린다는 말이 이럴 때 쓴다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말 양반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남편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 전화를
저에게 자기는 좋은 회사 다닌다면서 뻐겨댔었고, 저 역시 알게 모르게 남편이 저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월급도 더 많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남편이 안 돼 보이긴 했지만 해고당한 건 해고당한 거고 이혼은 이혼인 거죠. 그래, 해고라니 안 됐다. 근데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있잖아, 우리. 그런데 남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갑자기 덥석 제 손을 잡고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는 거예요. 전 당황해서 서둘러 남편에게 잡힌 손을 뺐죠.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했던 말 있지? 이혼.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대로 우린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혼하자, 우리.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표정을 싹 바꾸더니 말하더라고요. 뭐? 이혼? 아, 지금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방금 내 이야기 못 들었어? 나 해고당했다고. 그게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어제 이혼하자며. 하자고, 이혼. 남편은 절 노려보며 말했어요. 야, 진짜 무섭다 너. 남편이 해고당해서 지금 백수되게 생겼는데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아니면 옳았구나, 잘됐다 싶어?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가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어쨌든 해고까지 당해서 심란할 텐데 제가 여기서 말꼬리 잡고 늘어져봤자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리를 피하거나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너무한다면서 저를 마구 몰아세우기까지 했죠. 저 역시 이혼을 소송까지 걸어가며 하고 싶진 않았기에 일단 저 사람 취업만 다시 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싶었어요. 제가 너무 착했던 거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다시 취업하지 못했고 몇 달을 백수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이 해고됨과 동시에 제 일은 승승장구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모가 반대하던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재취업을 기다리는 사이 저의 이혼 요구도 없던 일처럼 흐지부지 되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과 제 사이가 좋아졌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속되는 백수 생활에 히스테리만 점점 늘어갔죠. 괜히 저에게 심통맞은 한마디씩 던져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저에게 심한 말들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너 지금 내가 돈 못 번다고 우리 집 무시하냐? 왜 엄마한테는 요새 전화 안 드려? 당신이 좀 드려. 당신 엄마잖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엄마? 저도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니네 엄마지 우리 엄마냐? 그리고 내가 그냥 집에서 노냐고. 전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는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친정으로 달려갔죠.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댁에서 겪었던 일이라든지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마음만 아파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까지 요구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전 참다 안 돼서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말 그대로 일렀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가장 분노한 건 저희 아버지셨죠. 당장이라도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겠다고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이놈의 시끼를 내가 그냥 당장 박서방 데려와라. 그 망할 놈의 집구석도. 전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남편을 당장 안 데려오면 큰일이라도 날까 싶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죠. 통화 연결음이 들리고 얼마 안 된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전화 받은 거라는 아버지는 곧장 제 전화기를 가로채서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방, 나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오게. 당장! 전화가 끊기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뭔데? 장인어른이 왜 나한테 화를 내? 전 일단 모르는 척하고 얼른 집으로 오라는 말만 했죠. 남편은 뭔가 내키지 않는 데 보였지만 일단 알겠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내심 아버지가 어떻게 남편을 혼내줄까 기대가 됐어요. 30분 뒤 남편이 도착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글쎄 남편의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 남편도 놀라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기 급급하셨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리시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라고 너한테 시집 보낸 줄 알아? 어디서 못돼 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남의 딸을 식모 취급을 해. 네가 뭔데? 니네 집안이 그렇게 잘났냐? 장인어른,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건 아니죠. 이게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됐고, 니네 당장 이혼해라. 아버지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이 놀라서 절 쳐다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이혼까지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저 역시 상상도 못했고요. 아무리 그러셔도 아니 장인어른이 저희 이혼 문제를 왈가왈부할 내가 업계 최고 변호사들만 써서라도 니네들이 내 딸한테 했던 짓 다 위자료로 토해내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 아버지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버지를 막아서 봤자 저한테 득될 것도 없었고 이참에 남편 버릇이나 고쳐주자 생각했죠. 남편은 이혼까지는 정말 하기 싫었는지 우물쭈물대면서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해보라는 식의 눈빛을 보내는데 전 모른 척했죠. 아버지는 남편의 눈빛을 읽었는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김변? 날쌔. 아니 우리 딸이 이번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네 주위에 능력 좋고 승률 높은 변호사들로만 한번 꾸려봐. 위자료 왕창 받을 수 있게. 아버지 지인 중에 실제로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분께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아버지께 싹싹 빌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그 모습에 어찌나 꼴사납던지. 아버지는 그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됐고 위자료 준비나 단단히 해두게. 사돈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박서방 자네 가죽의 털까지 내가 다 벗겨먹을 거야. 들어보니까 자네 지금 몇 달째 백수라면서? 버는 돈도 없을 텐데 우리 딸 줄 위자료 때문에 빚더미 안게 생겼구만. 남편은 진짜 위기를 느꼈는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빌더라고요.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자네가 빌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딸이야.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발 앞으로 기어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러지 마. 무슨 이혼이야.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했던 짓. 법정에선 당신이 유책배우자가 될 확률 높은 거 알지?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니 이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 그냥 넌 나한테 절대 이혼 얘기를 못 꺼낼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발밑에서 제 다리를 잡고 매달렸고 아버지는 잠시 그런 저희 둘을 보더니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자네 정말 그렇게 이혼하기 싫으면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한번 이혼은 고려해보겠네.
남편은 저희 아버지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알겠다면서 뭐든 시키시라고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뭘 시키실지 궁금했고 일단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날 그렇게 대소동이 있은 후로 한 가지 더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땐 남편이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렸었는데 남편이 백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드렸었거든요. 보통 그러면 저에게 고마워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 시댁은 아니나 다를까 아나 무인으로 나왔었어요. 그깟 용돈 뭐 얼마나 된다고. 너 설마 그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거 아니지? 아, 진짜 기도 안 찬다. 우리 아들이 다시 회사만 들어가면 너보다 돈 더 많이 벌어. 사실 용돈이야 끊으면 그만이지만 그 용돈을 끊었을 때 시모랑 남편을 상대함으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더러워서 주고 만다 식으로 돈을 줬었거든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 사건 이후 며칠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직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모르는지 시모는 오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얘, 너는 집안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너 왜 이번 달 용돈 아직 안 붙여? 시모가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방에서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시모한테 막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 제발 그만 좀 해. 나 엄마 때문에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내가 이혼당하고 빚까지 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라고 좀 제발. 나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소리치더니 그대로 시모의 팔을 잡고 집 현관 밖으로 쫓아냈어요. 현관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분에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쫓아내고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께 잘 좀 말씀드려줘. 그리고 나 다음 주에 장인어른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 장인어른이 오라시네. 알겠어. 집으로 돌아간 시어머니는 이윽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하나를 더 보냈죠. 앞으로 생활비 쪽으로 드렸던 용돈 끊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당연히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저에게 폭언하시면 당장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어머님과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 법정 가면 저한테 유리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부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저희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정말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 창고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운전기사, 장 볼 때 운반시키기 등등 아버지는 제가 시댁에 당했던 그 몇백 배를 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하면 곧장 이러셨어요. 자네 지금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 그럼 이혼하게. 사실 남편 입장에선 지금 당장 이혼하는 것이 좋을 게 하나도 없긴 했어요. 현재 온전히 제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당장 이혼보다는 이들을 더 굴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아빠에게 시달리고 잔뜩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이제 내 심정이 좀 어떤지 알겠어? 매일 어머니한테 시달렸던 내 심정 말이야.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됐어.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 만약 앞으로도 그때 같은 일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당장이라도 이혼접 살 거야. 전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법정에 서게 될 시 당신이 유책 배우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 설사 아니라 해도 나랑 우리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 거야. 알았어. 앞으로 안 그럴게. 남편은 제 말에 눈시울까지 붉어졌어요.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죠. 제가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세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혼 연장선에 있는 거야. 앞으로는 처신 잘해.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의 이혼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예요. 전 당장이라도 만약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언제든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참고만 살지 마세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니까요.